잘 그리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한번 와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오! 오, 대박! 와, 진짜 날아갈 와, 날아갈 것 같아.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그랬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와, 대박. 여러분, 와, 이제 열정 인간 보십시오. 승리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이것도 약간 승부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 내가 그리고 만다. 네, 제가 커피를 사러 갔다 온 사이에 벌칙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물론 벌칙이었지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했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만납시다.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김수원입니다. 그리고 저의 여행 파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다무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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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무입니다. 네, 나무 씨 이번 여행 페루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소문을 들었는데 그 경비행기 투어 하다가 너무 네. 어지러워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소문을 네. 들었어요. 제가 멀미가 심한 편인데 제가 네.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멀미약 챙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제가 안 깜빡하고 챙겨갔어요? 간 거예요. 아, 이거 봐. 멀미약을 정말 아, 어떡해. 올라올 뻔해가지고 네. 다행히 저는 30분짜리를 탔기 때문에 금방 네. 내려와서 또 수습을 했고요. 네. 여행 망칠 뻔했습니다. 좋았어요? 그 그림들 다 보셨어요? 네, 나스카 라인 다 봤고요. 저는 네. 원래 마추픽추 좋아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추픽추를 오랜만에 또 오랜만이 아니고 오랜만- 처음 옛날에 가서 아니요. 옛날에 거기 살았었나 봐요. 선생님이 자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가가지고 이제 봤는데요. 정말 네. 신비롭고 좋더라고요. 아, 그렇게 나무 씨가 그 하늘에서 멋진 마추픽추를 보고 있을 동안 저는 진짜 굳게 그리느냐고 정말 네.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어떤 국기 그리셨죠? 저 이거 뭐죠? 볼리비아죠. 네. 진짜 아. 너 대단하지 않아요? 네, 저희가 벌칙 영상에서도 보여드리지만 정말 저 가운데 있는 문양을 그리기 위해서 1시간을 넘게 네, 1시간 하셨죠? 걸렸습니다. 네, 밑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러니까요.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369 특전 있는 날이잖아요. 이 난이도 이하는 기대하지도 마세요. 이제 조심하세요, 이제. 혹시 모르는 것도 또 제가 이거 가지고 선택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또. 그렇습니다. 오늘 잘 보겠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씨 캐리어 싸셨죠? 캐리어 준비 끝났습니다. 주식회사 여행 가자. 본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투자가 아닌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마음의 양식을 좀 쌓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너무 급격하게 추워져서 좀 실내에서 따뜻하게 여행을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테마는 바로 박물관, 미술관 여행입니다. 저희가 와인잔 아까 힌트를 드린 거예요, 조금. 네, 네. 나무 씨, 그 이번에 준비한 여행지 어디시죠? 네, 이번에 여행 네. 준비한 곳은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로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프랑스 파리도 그렇고, 네. 로마, 이탈리아 로마도 네, 그렇고. 우리 도원 앵커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말해버렸다. 했거든요. 둘 다 이제 와인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네. 도원 앵커도 이렇게 와인을 선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좀 물감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럴 리 멤버들 없죠. 좀 이상한 것 같고. 아니, 지금 취하신 것 같아요, 벌써. 이따가 오늘 진 사람이 원샷하기로 괜찮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기로. 네. 그럼 나무 씨가 준비한 여행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여행지는 프랑스의 수도이자 세계적인 관광지인 프랑스 파리입니다. 에펠탑과 개선문 같은 대표적인 건축물부터 오르쉐 미술관과 루브르 박물관까지 네.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도시인데요. 맞습니다. 너무 여행지가 많아서 이번에 여행지 3곳을 고르는데 정말 오, 힘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꼽기가 정말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좋아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행지, 대표 여행지 3곳을 골라봤고요. 지금부터 첫 번째 여행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세계 3대 박물관으로 불리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평소 박물관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도원 앵커? 저 가끔씩 가요. 가끔씩 가세요? 네. 아, 네. 얼마 정도 가시는 거예요? 분기별로 한 번씩? 분기별로? 네,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진짜예요. 아, 네,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의 유명한 대표 박물관을 꼭 한 번씩 들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약 800만 명이 방문한다는 루브르 박물관은 이걸 다 보려면은 며칠을 꼬박 네. 거기서 관람을 해야 된다고 네. 할 정도로 그 소장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박물관 전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약 30만 점의 작품이 진열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10만 점씩을 본다고 하더라도 3일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하루에 10만 점 볼 수 없잖아요. 없죠. 네, 현실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든 소장품들을 본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고 싶은 작품들을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들이 어느 층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가신다면은 시간과 체력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밀로의 비너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대표 네. 또 소장품이기도 하고요. 가장 유명하죠. 네. 이 외에도 파리에서는 기차역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오르쉐 미술관과 로댕 미술관, 그리고 피카소 미술관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박물관과 미술관을 좋아하셔서 여행 기간 중에 많이 둘러보실 계획이라면 파리 뮤지엄 패스라는 티켓을 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티켓 하나만 있으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60곳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2일권은 48유로, 그리고 4일권은 62유로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티켓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입장 시간이 더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곳을 둘러보시려면 이 티켓을 꼭 구매를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이 밤에 야경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미술관을 한 곳만 가고 싶어서 오르쉐를 가긴 갔었는데 네. 여기 밤에 가서 이 피라미드 네네네네. 거기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고 찍는 거 아세요? 아, 네. 그거 그거. 많이 찍으시나 보네요. 네, 그거 그렇게 다 친구들이랑 같이 찍고 왔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몽쉘 미셸입니다. 몽쉘 미셸은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섬인데요. 볼거리는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묘한 성을 보러 가는 겁니다. 밀물일 때는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이제 성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네.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 땅이 밀물 때 닫혀가지고 네. 그냥 성이 바다 위에 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지금 모습으로 성이 완성되기까지 무려 800년이라는 시간이 와,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오면서 여러 차례 건물이 증축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시대의 건축 양식이 이 섬 안에 모두 모여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네. 하네요. 그리고 프랑스군의 요새로 또 과거에 쓰이기도 했고요. 프랑스 혁명 시대에는 죄인들을 가둬놓는 감옥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수도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네.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매년 3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역시 대표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낮에 봐도 예쁘고 밤에 보면 또 야경을 딱 켜주기 때문에 맞아요. 바닷물에 비친 그 오, 조명과 또 맞아요. 그런 분위기들을 함께 보면은 뭔가 동화 속에 네. 굉장히 화려하지만 또 한편으로 쓸쓸한 외로운 공주가 살고 있을 네,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가서 느낌. 누군가 구해줘야만 될 것 같은 아이고. 그런 느낌의 또 동화 속 섬을 네, 구경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여행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여행지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1624년에 루이 13세가 이곳에 수렵용 별장을 지으면서 이 베르사유 궁전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루이 14세가 궁전의 모습을 갖춰서 짓기로 결정을 하면서 약 40년 동안 건축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남겼을 만큼 절대주의 국왕 정치를 펼쳤던 인물인데요. 이 사상이 베르사유 궁전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내부가 마치 어떤 영화의 한 세트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냥 보는 순간 너무 이국적이고 너무 웅장한 크기에 압도가 돼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또 그리고 천장에들 보시면 그 화려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방팔방 어디에다가 눈을 둬도 다 작품이다. 그리고 다 인류의 거대한 네. 문화유산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라고 네, 합니다. 진짜 화려함의 끝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죠. 어마어마 어떻게 보면 사치일 수 있는데 또 왕이 그렇죠. 살던 곳이니까 네. 이 정도는 규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히 거울의 방이라는 방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 가장 큰 방이라고 합니다. 네. 이 궁전을 찾는 외국 왕들이나 아니면 특사를 만날 때 그리고 국가의 공식 행사를 개최할 때 사용했던 장소라고 하고요. 거울의 방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이제 어두운 실내를 밝히기 위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네. 거울로 반사를 시켜서 방을 오. 밝게 만든 거예요. 우와, 똑똑하다. 그래서 창문이 17개가 있는데 네. 그럼 당연히 거울도 맞은편에 17개가 있겠죠. 아, 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닿는 규모의 거울이 17개나 있어서 이 방이 가장 화려하다고 합니다. 어지러울 것 같아요, 조금. 루이 15세에서 16세까지는 이 궁전에서 지냈지만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국왕이 다스리는 절대 이렇게 왕정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더 이상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던 그런 호화로운 그런 사치품들이나 네. 국왕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많이 도난을 당했다고 해요. 아, 정말요? 그래서 한때 폐허가 됐다가 이제 아. 다시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이게 유명한 관광지로 재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티켓이 1인당 18유로인데 현장에서 구매하려면 줄이 정말 길다고 해요. 끝이 아, 안 보일 진짜요? 정도로.
그래서 어떡하죠? 미리 구매를 해서 가시는 아, 게 예매가 좋고. 가능한가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 무선기 있잖아요. 네. 그게 공짜로 빌려준대요. 아. 그래서 그거 한국어 버전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거를 꼭 입장하실 때 빌려 가셔서 네. 또 설명까지 함께 들으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정말 그 프랑스의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세 가지 여행 코스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나무 씨가 파리로 몇 박 며칠짜리 코스를 짜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5박 6일짜리 코스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예산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권으로 저는 외국 항공을 80만 원짜리를 구매를 했어요. 네. 한번 경유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숙박비로는 21만 원, 교통비로 8만 원, 식비로 20만 원, 입장료랑 관광비로 10만 원 했고요. 총 다 해서 이번 여행에 139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 음식 맛있는데 20만 원으로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만 원 잡은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요? 보통 5박 6일 맨날 정도면? 20만 원 잡으시지 않아요, 식비? 그래요? 독일 갈 때도 막 20만 원 잡고.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좀 기간이 길었을 거예요. 아, 아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나무 씨가 5박 6일 동안 파리로 여행을 139만 원을 들여서 가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 씨가 파리로 떠나기 위해서 모의 투자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이번에 모의 투자했던 종목은 JW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종목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먼저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JW 생명과학은 우리나라 수액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JW 그룹 내에서 수액 연구개발과 제조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수액 관련 부자재 생산은 JW 생명과학의 자회사인 JW 케미타운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수액은 수술과 금식 등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수분이랑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과 같은 인체의 필수 영양분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기초 네, 의약품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수액 1위 업체인 백스터와의 계약을 통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됐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2013년 9월에 JW 홀딩스는 세계 최대 수액 회사인 백스터와 약 10년간 1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JW 생명과학은 2년간 총 250억 원 규모의 증설을 진행을 했고요. 2018년 하반기부터는 유럽향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연간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수액 시장에서 국내 1위 기업이랑 글로벌 1위 기업이랑 같이 이제 계약을 맺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또 오. 계약을 맺게 되면서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유럽으로까지 수출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 규모가 네. 이제 엄청난 거죠. 연간 1,000억 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W 생명과학은 수액 시장에서 이제 과점 시장을 또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네. CJ 헬스케어와 대한약품 그리고 JW 생명과학 이렇게 세 개 업체가 네. 과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신규 진입을 위해서 초기 투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과점 체계가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JW 생명과학은 국내 병상수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JW 생명과학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에 8.9%에서 2016년에는 16%, 2017년 상반기에만 약 18%가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3년 즉 4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약 10%포인트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네. 해요. 그리고 2017년에는 2006년에 준공했던 당진 생산단지의 기계설비 감가상각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이익의 추가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JW 생명과학 나무 씨가 언제 그리고 얼마에 사셨나요? 네, 저는 지난 녹화가 끝났던 10월 24일에 화요일에 구매를 했는데요. 한 주당 35,800원에 37주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모의 투자했던 금액이 132만 4,600원이 들었습니다. 네, 나무 씨가 잡으신 예산이 139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얼마를 더 그렇죠. 버셔야 되죠? 저는 그러면 이제 65,400원 정도를 이번 모의 투자를 통해서 또 벌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6만 원 벌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여행지 소개는 또 한번 다 해드렸고요. 네. 이번에 도원 씨가 결정하신 네. 여행지는 어딘가요? 네, 미술관과 박물관 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 르네상스 있잖아요.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어디죠? 지금 저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 상식? 네, 상식 테스트. 바로 네. 로마라고 할 뻔했어요. 이탈리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탈리아입니다. 100점입니다. 네, 바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발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로마로 박물관 투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2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수도입니다. 로마는 워낙에 고대 유물 유적이 많아서 지하철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여기도 역시 관광 명소가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 꼽아본 3가지 코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여행 테마대로 미술관 먼저 가봐야겠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이탈리아의 보물 바티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관 가운데 한 곳인데요. 총 1,400여 개의 미술관과 기념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술관으로 개조된 때는 18세기 후반이고요. 원래는 역대 로마 교황의 거주지였다고 합니다. 1년에 50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한다고 하고요. 르네상스의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미켈란젤로의 세계 최대의 천장화, 천지창조,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게 있는데 천장에 그려져 있어서 볼 때 되게 목이 아파요. 그러면은 그걸 그릴 때는 어떻겠어요? 그걸 그렇죠. 4년 동안 오로지 혼자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 큰 규모의 천장에다가요? 네, 워낙에 성격이 되게 독하고 약간 완벽주의자였대요. 네네. 그래서 그 4년 동안 그릴 때 눈이랑 허리랑 팔에 이상이 올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윤리 시간에 자주 봤었던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아시죠? 이거. 아, 네, 알고 있어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성체 논의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 중 하나인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이 피에타상도 다들 보시면 이게 이거구나 아실 텐데요. 성모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유럽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여러 곳 갔었는데 제가 원래 그림이나 조각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별로 이렇게 좀 감흥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정말 유명한 한국 가이드 투어가 있거든요. 그걸 신청해서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막 소름이 돋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시려면 꼭 그 유명한 가이드 투어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을 선택하셔서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내부도 멋지지만 밖으로 나와서 바라보는 건축물과 원형 광장도 정말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워낙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입장하시려면 한참 기다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굉장히 넓고 여기도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코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로마의 필수 유적지는 콜로세움입니다. 70년부터 80년까지 이제 검투사 경기가 열리던 원형 경기장이죠. 이 글래디에이터라고 하잖아요. 검투사들이 보통 노예나 전쟁 포로 중에서 용맹한 이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둘이서 서로 결투를 벌이거나 한 명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경기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대결이 끝나면 승자가 패배자를 죽여야 할지 또는 용맹함을 보여줬으니까 살려야 할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럴 이때 관중들이나 황제의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엄지손가락 올렸다 내렸다 이거 있다 없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제스처가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그렇죠. 잔인한 그 역사의 그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네, 지금은 이 원형 경기장의 모습이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거나 안에서 봤을 때 그 모습이 정말 웅장합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근처에 유적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로세움 통합권을 사시는 게 효율적인데요.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팔라티노 언덕 3곳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티켓이라고 합니다. 이 콜로세움을 보면서 역사와 웅장함을 느꼈다면 다음은 조금 더 로맨틱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트레비 분수인데요. 이제 콜로세움에서 트레비 분수까지 걸어가셔도 좋은 거리라고 합니다. 이 낮보다는 밤에 야경이 켜지면 훨씬 더 아름다운데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진짜 바글바글해요. 여기서 동전을 던져야 하는 그게 있잖아요. 분수를 등지고 서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너머로 동전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기 전에 동전을 봐야 된대요. 이렇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그래서 한 번 성공하면 로마에 다시 올 수 있고 2번 성공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3번 성공하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다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작년 한 해 동안 그 트레비 분수에 모인 동전이 총 얼마였게요? 퀴즈. 하나로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5천만 원? 업이에요? 1억 정도? 1억? 1조 원이요? 아니요, 1조까지는 아니고요. 자그마치 17억 원이라고 합니다. 17억 원이요? 한 해 동안요? 대박이죠. 와, 이거 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17억 원을 이제 로마에서는 그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가서 동전 던지셨어요?
네, 던졌어요. 이거 보셨어요, 그러면? 저는 근데 봐야 되는 걸 모르고 그냥 던지고 아. 그냥 왔거든요. 그럼 던져서 그 안에 넣기만 하면 그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던져서 떨어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동전이 그 안으로 떨어지는 걸 봐야 떨어지는 되는 거죠? 모습을 봐야 성공이라고 해요. 아, 네, 그럼 다음- 밖으로 벗어나면 어차피 그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근데 워낙 넓어서 밖으로 네. 벗어나진 않을 건데 아, 네. 그 나중에 이렇게 높이 던져야 되겠죠? 네. 보려면? 아, 그렇죠. 네. 뒤로 도는 시간이 있어야 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가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번 던지면은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 네. 네. 아, 너무 쓸데없는 거 설명 많이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로마의 세 번째 코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코스는 바로 디저트 코스라고 합니다. 이 로마의 휴일 영화에서 보면 오드리 헵번이 스페인 광장에서 이거를 먹어요. 뭐죠? 저는 사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뭘 먹는 거예요? 네. 젤라또를 먹죠. 아, 아이스크림이요? 네, 네. 젤라또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3대 젤라또 집이 있습니다. 먼저 판테온 신전 근처에 있는 지올리띠라고 해요. 여기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고요. 두 번째로는 테르미니 역 근처에 있는 파시. 여기서 가장 유명한 맛은 리쪼라고 해요. 쌀맛.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티칸 근처에 있는 올드 브리지인데요. 여기는 직원분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뭐 줄까? 막 이러면서.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피스타치오 맛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이거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음으로 유명한 게 티라미수가 정말 유명한 뽐삐라는 곳이에요. 네. 워낙 유명해서 한국 이제 백화점에도 입점을 했어요. 네. 근데 가격이 정말 비싸졌죠. 네. 그리고 또 이탈리아가 커피가 정말 유명합니다. 그렇죠. 에스프레소 유명하죠. 네, 맞아요. 커피에 대한 그 전통과 자부심이 워낙 커가지고 스타벅스가 거의 아예 없고 네. 이탈리아 전역에 딱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요? 네. 프랜차이즈가 아예 없고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막 50년, 100년 된 거예요. 네. 여기도 이제 커피가 3대 커피가 있는데 그레코, 타짜도로, 산 에우스타키오 이 세 가지가 3대 커피인데 네. 이 중에서 한 곳은 256년이 됐대요. 어마어마하죠. 와. 네. 이렇게 디저트들이 유명한 디저트들도 많으니까요. 유서 깊은 커피까지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원 씨의 세 번째 여행지까지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또 몇 박 며칠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여행을 가시나요? 저는 4박 5일 동안 코스를 짰는데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은 외국 항공 1회 경유해가지고 90만 원이 들고요. 숙박이 저는 호스텔에서 자서 2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가이드 투어랑 다른 유적지 입장료들 합쳐서 5만 원이고요. 식비 20만 원, 네. 교통비 5만 원, 그리고 기념품까지 5만 원 해서 총 145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또 어떤 유망 종목에 투자를 하셨길래 이 145만 원을 버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제가 산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네, 하지만 실제로 투자한 점은 아니라는 점, 저희가 모의 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나무 씨가 정말 좋아하시는 걸그룹 트와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벌써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근데 이번에 이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지겠습니다. 양보할 수 있어요? 트와이스가 이길 수 있다면 이 미소. 뭐든 좋아요. 이게 트와이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해요. 트와이스가 지난 16일에 일본에서 첫 오리지널 싱글 One More Time을 발매를 했는데 이때 오리콘 위클리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역시 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이 트와이스가 10월 일본에서 낸 싱글 앨범의 초도 예약 판매량이 30만 장으로 보도가 됐대요. 네. 이게 자그마치 방탄소년단의 오. 26만 장 기록을 웃도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방탄소년단도 굉장히 유명한 어마어마하잖아요. 보이그룹이잖아요. 네, 아. 트와이스가 이제 2018년 1월과 2월에 일본에서 첫 쇼케이스 투어를 하면서 콘서트의 잠재 수요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0만 명과 30만 명의 관객과 함께 콘서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고 네. 해요. 그리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저희 며칠이죠? 녹화한 날 30일이죠. 네, 10월 30일이죠. 바로 오늘이 트와이스의 컴백 날이에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컴백까지는 아니고요. 오늘 쇼케이스를 쇼케이스 통해서 날이요. 이제 역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언론들에게 알리는 날이죠. 네. 저도 또 가기로 예약이 돼 있거든요. 지금 또 오늘 트와이스 기대해 보겠습니다. 웃겨. 네, 오늘 정규 1집 트와이스 그램으로 이제 국내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트와이스뿐만이 아닙니다. 이 올해 초부터 그 수지 있잖아요. 네. 수지 씨가 JYP와 재계약을 할지 말지 관심이 정말 많이 집중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재계약이 성사되고 계속해서 좋은 활동을 펼치면서 JYP에 힘을 보태고 있죠. 네. 또 요즘은 드라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이그룹 갓세븐도 해외에서 인지도가 탄탄하고 신곡이 나올 때마다 좋은 성적을 내는 등 이렇게 소속 아티스트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이유들로 JYP는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사드 보복 완화 조짐이 보이면서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좀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JYP 엔터테인먼트에 또 얼마의 모의 투자 하셨나요? 네, 저도 10월 24일에 그때 한 주당 11,850원에 한 줄 샀습니다. 가격이 10,000원대 초반이어서 좀 네. 많이 샀어요. 제가 네. 이때 116주, 116주를 사서 137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네. 또 제가 잡은 여행 경비가 145만 원이니까 이번에 저는 7만 5천 원 정도 더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떠나고 싶은 여행지와 추천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종목들의 주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과연 어떤 분이 여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네, 트와이스의 힘이 나타날 수 있을지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10월 30일 현재 오후 2시 10분가량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주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 씨가 모의 투자한 JW 생명과학의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다시 한번 상승 전환했나요? 아니요. 다시 이겼잖아요. 나무 씨가 복수 네, 성공하셨잖아요. 자,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잠시만요. 뭐야? 자, 일단 지금 먼저, 이거를 이미 속단하시긴 이릅니다. 네네, 아시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2시 10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네. 10월 30일 2시 10분인데요. 네. 지금 현재 시각에는 1.08%에서 0.94% 정도로 낙폭 네. 보이고 있어요. 네. 현재가는 36,800원에 현재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나무 씨가 얼마에 사셨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샀을 때가 35,800원이었는데요. 아,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 정도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딱 1,000원 올랐네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락불을 켜도 네. 오르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버신 거죠? 지금 제가 그때 37주 구매했으니까 네. 37,000원 정도를 이번 모의 투자를 통해서 벌었네요. 한 반 정도 네, 버셨네요. 원래 65,400원 벌었어야 네. 되는데 반 정도밖에 못 벌긴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JYP 네. JYP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 오, 오르고 있네요, 오늘. 오르고 있어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현재가. 0.43% 오르면서 현재가 11,800원입니다. 그런데 11,800원 약간 불안한데? 네, 얼마에 사셨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네, 11,850원인데 저는 50원 하락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거든요. 네, 100, 그렇죠. 맞다. 116주 사가지고 얼마냐면은 잠시만요. 116주에 하나당 네. 50원씩 떨어지신 거죠? 지금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네, 50원이요. 5,800원 정도 잃으셨어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그래도 5,800원밖에 안 해요? 네, 많이 안 잃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조금 아쉬운 결과입니다. 저도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오늘은. 그러게요. 되게 원래 오늘 또 오늘 9회차잖아요, 이상해. 지금. 맞아. 오늘 369 특전이 있는 날이라서 너무 기뻐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조금 근데 다행인 게 만약에 네. 나무 씨가 JYP 사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울었다. 이제 눈물 보였다. 눈물 보였어. 다행인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제가 사서 그나마 다행인 걸로. 네, 아쉽습니다. 오늘. 네, 배틀 모의 투자에서 여행 가자. 오늘 9번째, 369 특전이 있는 9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오늘도 제가 지고 승리자는 나무 앵커입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겼습니다. 그 와인 한 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맞다. 원샷하기로 너무 했었죠? 기쁘네요, 또 오늘. 짠 할까요? 짠. 짠. 의미 없는 짠이었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여행지와 종목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앵커 오늘 트와이스 쇼케이스 잘 다녀오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 같이 또 여행 가요.